G.O.D, 또 가수 B, 원더걸스, 트와이스 등 정말 대단한 K-팝 가수들을 배출해낸 엄청난 프로듀서인데 이 박진영 씨가 새로 신설되는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이 됐습니다. 장관급입니다. 장관급. 박진영 씨가 대한민국의 장관이 된 거죠. 관련해서 대통령실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 대표는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 중에 한 명으로 K-팝 세계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우리 대중문화를 더 많이 즐기고 우리 역시 외국의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문화가 꽃피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자, 새로 신설된 자리입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요즘 뭐 K-팝이 워낙 대세이다 보니까 아마 새로 만든 것 같은데. 근데 강성필 부대변인님, 네. 문체부 장관도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새로 또 만든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제가 여쭤봤습니다, 정부에. 네. 제가 하는 말씀이 박진영 씨를 인선한 이유는 네. 저도 몰랐는데 네. 박진영 씨가 미국의 K-팝을 진출하는데 가장 먼저 시도를 했다고. 대한민국 가수 중에서, 프로듀서 중에서. 네. 그리고 처음엔 좀 어려움도 많았고 실패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도 잘 알고 그래서 이제 K-팝을 본인도 아티스트면서 프로듀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K-팝을 널리 전파하고 이런 부분에서 지원하는 데 적임자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또 최근에 이제 캐대헌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잖아요. K-팝 데몬 헌터스. 맞습니다. 캐대햄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정부는 뭐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냐. 문체부 장관도 물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분으로 저희가 인선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구체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받아서 정부에서 이번에 새롭게 인선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위원장은 장관급입니다. 장관들. 그러면 대우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박진영 씨도 그렇다면 뭐 차량도 나오고 업무 추진비도 나오고 뭐 나라의 세금에 월급도 받는 그런 대우를 받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장관급 인사가 되면은 약 1억에서 한 2억 정도 사이의 업무 추진비를 자유롭게 쓸 수가 있고요. 네. 차량도 나옵니다. 3,300cc인데 요즘 우리 국산차로 따지면 뭐 G90 아니면 K9 이 정도 되는 기종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해외 시찰이라든지 네. 또 뭐 제외 공간을 영접할 수 있는 특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외교적인 그런 활동도 할 수 있는 지위가 주어집니다. 네. 다만 박진영 씨에게는 감흥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올해 상반기에 박진영 씨가 받은 보수만 해도 22억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아마 이 업무 추진비를 안 쓰지 않을까. 그냥 국민들을 위해 썼으면 좋겠다. 차량도 아마 조금 더 좋은 차를 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뭐 국가 행사에는 그 관용차를 쓸 수도 있겠지만 네. 박진영 씨에게 이런 장관급 대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박진영 씨의 경험 그리고 노하우 그다음에 시행착오의 어떤 그런 사례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박진영 씨. 가수이자 또 프로듀서로 PD로서 대표적인 또 박진영 씨인데 본인도 굉장한 수많은 히트곡이 있습니다. 저희가 메들리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 사랑을 나누지 그 누구도 모르게 비밀스러운 사랑을 어쩌면 정리 너를 어쩌면 널 어쩌면 날 어쩌면 정리 네가 왜 이렇게 좋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눈을 떼질 못하다니. 자, 뛰어난 제작 실력 그리고 뭐 본인의 가창력도 대단히 훌륭하고요. 그래서 많은 스타들도 발굴을 해낸 대표적인 제작자인데 정말 히트곡이 너무 많아요, 그죠, 임재 변호사님? 그렇죠. 박진영 씨가 정말 대단한 건요. 1994년도에 나이 떠나지 마라는 초대박 히트곡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네. 당시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도 박진영이었고 지금 초중고 와. 대학을 거쳐서 두 아이의 엄마가 됐는데. 그렇죠.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지금도 박진영 씨는 여전히 감이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본인의 히트곡도 어마어마하지만 사실 제작자로서도 이름을 날렸습니다. 네. 이 JYP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이후에요. 이름만 들면 다 아는 초대형 가수들이죠. G.O.D, 지금 나갑니다. 네. 원더걸스, 트와이스 등등등
제 학창 시절을 모두 이 가수들과 함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전히 어떤 이 K-팝의 산 증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 정말 역사적인 인물이 아닌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대단히 공감하실 것 같은데 또 특히나 박진영 씨가 키운 그 아티스트들 중에서는 원더걸스 잘 아시죠? 텔미 잘 아실 텐데 빌보드 핫백에 처음으로 또 진입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 이 K-팝은 내수용이라는 평가를 받고 네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권에선 인기를 끌었지만 정말 세계를 무대로는 활동하기 어렵다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얼마 전에 로제 씨가 올해의 노래 수상을 하기도 했잖아요. 이제는 K-팝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데 그 문을 연 당사자가 박진영 씨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원더걸스가 2009년도에 한국 문화의 볼모지라고도 볼 수 있었던 미국에 진출을 해서 빌보드 핫백에 노바디를 진입시킨 것은 당시에는 1위를 한 것도 아니다, 탑 10에 든 것도 아니다라는 비판도 분명히 있었지만 어떤 그 시작을 알렸다는 점에서 정말 의미 있는 시작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박진영 씨가 과거에 1994년도에 정말 대단한 날 떠나지 마로 데뷔를 했는데 그때 데뷔 못할 뻔했던 에피소드도 다시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박진영 씨가 1990년 연세대학교 영문과 90학번이라고 합니다. 학교를 다니다가 이수만 씨 그 엔터테인먼트 가서 그 면접을 봤는데 이수만 씨가 좀 이렇게 노래만 팔 수 없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좀 인물을 좀 너무 많이 봤나 봐요. 외모를 네. 그래서 보다가. 얼굴이 아쉬웠다. 뭐 이런 후문이 전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음악성은 그때부터 많이 인정을 받았는데 네. 그러면서 시대의 어떤 트렌드를 역행하고 이렇게 오히려 성공을 더 거둬낸 아주 대단한 뮤지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도 강단이 있었네요. 대학생 때도 곡 안 판다 단호히 거절하고 본인 직접 데뷔했던 박진영 씨. 30년이 지난 지금 정말 대단한 인물이 되어 있죠. 자, 김재원 최고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중문화교류위원회 만드는 건 괜찮다 보십니까? 저는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증권 시장을 보면요. 네, 증권 시장이요. 예, 이런 하이브라든가 이런 예. 분들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거든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과연 저런 주식을 누가 투자할까 싶었는데 지금은 거의 반도체 회사 수준의 그 인기를 얻거든요. 그만큼 이게 대중문화 자체가 이제 산업으로 지금 도tum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에서 이런 대중문화 교류위원장 그 자리를 신설하고 네. 또 역할을 주는 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인선도 비교적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허. 저는 최근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뭐 장관급 또는 그 요직 인사를 하면 전부 자신을 변호했던 변호사, 대장동 변호사, 대북 송금 변호사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요직에 주고 무슨 국정원 자리, 심지어 금융감독기관 그리고 최근에는요 대법관이 그 관행적으로 맡고 있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자리도 그 사법시험 동기를 안 치는 변호사를 안 치는 이런 인사를 마구 했었는데 그나마 박진영 씨는 괜찮다. 아니 대중문화교류위원장 자리에도 또 자기 변호했던 변호사가 올까 생각을 했는데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